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게 끼치는 영향이 아까 7천억 불이었는데 저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사실은 뿌리고 있어요. 아까 5G 얘기하다 말았는데 도대체 식당에 가면 애들 앞에다가 스마트폰 걸어놓고 다 플레이하는 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도대체 통신, 아까 영진이에서도 우리 애니메이션에 쏙 빠져 있는데 우리가 10%의 그 세금을 걷어 기금이 거쳐가지고 되는데 애니메이션에 쓰고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기구로 해서 정보통신사에서 걷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그 우리가 3G든 LTE 그 데이터를 소모하고 있는데 그건 애니메이션을 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가 뭐 저 6개월밖에 지원 안 하는데 저희도 10년이 걸리는데 그 같은 기간은 치부하고 있더라도 저희는 만들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만들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본가에서 1년에 100편씩 해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지금 뭐죠? 마달라운 한판 이후에 저희가 220억짜리라고 불과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언제 그런 것들을 하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젝트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R&D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있는데 전부 다들 해외로 유학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할 때가 별로 하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20억을 들여서 열심히 일 시키고 했더니 그중에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해외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스카우트 때. 그런 기회를 만들어지고 진흥법 이상의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사실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있어도 모질란 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가 깔아앉혀서 한국 애니메이션 학회 회장이신 세종대 김찬 교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좋은 일인데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에 있는 한차원 교수, 반갑습니다. 지금 로코스 감독님께서 7월달에 빨간 구두와 일곱 난장이 이걸 개봉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게 대한민국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받았던 시나리오입니다. 일곱 난장이가 주인공이에요. 일곱 난장이가 다 꽃미남입니다. 싸가지 없어갖고 마법에 걸려서 난장이가 될 겁니다. 사랑한 여인을 만나야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백설공주인데 백설공주는 원래 안 이쁩니다. 빨간 구두를 신어야 이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사고로 많이 뒤집은 여기까지만 하는 건 괜찮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들 소문 내시고 7월달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미나 애니메이션 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들이 와서 사회 보고 이렇게 토론 나오면 자기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김현대 교수님은 1998년에 돌아온 홍길동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본전치기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서러워서 2004년도에 나르는 돼지 해적 마태오라는 애니메이션을 동호 애니메이션사에서 다시 극장용 장편을 만드셔서 네,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 나온 저도 세종대 교수가 2000년에 됐는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세종 에듀테인먼트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서 리아의 수확물이라는 26부작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었다가 10년 내내 빚에 시달리다가 2011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절벽인 줄 알고 또 7월달에 개봉하신다는 로커스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절벽에 떨어질 때 우리 뒤에 날개가 돋겠죠. 그 날개를 돋게 해주는 게 애니메이션 진흥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만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거를 여기 지금 함께 해주신 특히 20대 청년들, 애니메이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이용호 부사장 대표가 20년 전 애니메이션과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슈퍼빙즈를 세계에 수출하는 엄마까트를 만든 프로듀서가 되고 부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와주신 그 행보 하나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발전의 한 족적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한 공부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애니메이션을 진흥시켜야 된다. 애니메이션이 왜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득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과 학생들한테 영화보다 애니메이션 나온 게 뭐니? 그럼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지금부터 얘기할 때 잘 드세요. 첫째, 애니메이션은 개런티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그 어벤져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벤져스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대로 개런티를 다 주다가는 그 배우 개런티 다 주다가는 제작을 못합니다. 배우 개런티가 전체 제작비의 70%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니가 스파이더맨 원작을 사가지고 극장 장편 실사영화를 만들었는데 3부작 만들고 다시 주인공 바꿨습니다. 왜? 주인공 돈 주다가 안 되니까. 돌아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다시 3부작이 또 망해갖고 안 돼서 결국 디즈니에게 반환한 다음에 홈커밍 스파이더맨이 나왔죠. 어벤져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멋진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들은 그 초상권 때문에 영화는 결국 개런티 리스크 때문에 계속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슈렉은 지가 성공했다고 시즌2 갈 때 돈 더 달라고 안 합니다. 코5 가도 슈렉은 그냥 묵묵히 돈만 법니다. 드림웍스가 지금도 슈렉으로 돈 법니다.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착합니다. 걔는 돈 더 달라고 안 하거든요. 개런티 리스크가 없다. 첫 번째. 시험 나옵니다. 보세요. 두 번째. 문화적 합리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오늘 낮다고 쓰신 분도 굉장히 높다는 게 맞는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 가든지 더빙을 하면 그 나라게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단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아톰을 캐릭터로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욕먹고 부산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창작해서. 왜?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톰이 문화권자 한 겁니다. 왜? 더빙해서 보면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게 문화적 할인입니다. 예전에 이태리로 이민 간 초등학생 하나가 인종차별 때문에 되게 힘들었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따시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아침에 엄마가 뽀로로 가방을 줬대요. 아 싫어 그랬더니 아 이거밖에 없어 다 빨아가지고 그래서 뽀로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더니 이 가방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국에 사고 아, 너가 뽀로로 나라에서 왔니? 그때가 저희가 완전히 킹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가지는 힘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할인율을 다운시켜버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영화는 못합니다. 아무리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 A급 배우지만 헐리우드 영화 가면 전부 다 이병헌도 전부 다 악당밖에 못합니다. 그게 문화적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자체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7년만 지나면 새로운 상품입니다. 왜? 애들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걔들 기준을 안 받거든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놓으면 7년만 지나면 계속 새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뽀로로가 시즌이 계속 갈수록 창고가 가득 찰수록 계속 아이들은 아 뽀로로가 되게 많구나 하고 시즌을 본다는 거죠. 새로운 시즌이 새 상품이 아니라 늘 있던 상품도 계속 새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선순환 주기가 가능하다. 네 번째가 브랜드의 선소비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 MBC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50대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 봤던 채널이 MBC거든요. SBS가 처음 개국할 때 빅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이들을 잡아야 채널 선호도가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애니메이션 채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커서도 그 채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는 월드컵 중계를 쭉 하면 그래도 MBC를 봅니다. 신망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 MBC가 우리 어렸을 때 줬던 선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브랜드의 선경험입니다. 스테이션의 이미지가. 그래서 애니메이션 때문에 요즘 OTT 채널 보십시오. 전부 다 키즈 채널 만들잖아요. 유튜브 키즈, 모두 키즈를 만듭니다. 키즈를 왜 만들까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 되면 그 채널을 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혹 콘텐츠가 뭐냐? 그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내용은 심리학인데 이 책이 40만 권 팔렸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줬대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히 심리학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곰돌이푸일 뿐이에요.
근데 돈들이 푸한테 그걸 사람들이 적응시킨다는 거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면 텅 빈 응접실에 누가 앉아있죠? 하얀색 곰? 윌슨. 그쵸? 나 혼자 산다 해도 윌슨을 안 칩니다. 왜? 외로우니까. 지금의 20, 30대 연로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펫입니다. 그게 캐릭터가 되는 거, 그게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의 절벽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국이 미안해할까봐 한번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죠. 겁이라도 만들어라 당신들이.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에서 의원들이 다 보시고 그냥 가셔서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젊은이들 와서 야 국회 세미나 봤더니 뭐 세미나가 이러냐. 일부 막 축사만 듣다가 사진 찍다 끝나고 우리가 진짜 할 얘기들은 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국회가 그게 중요한 세미나 형식이거든요. 일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셔야지 사회를 아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조태봉 회장도 계시지만 국산 캐릭터가 이미 한국 캐릭터 시장에서 해외 캐릭터를 역전했습니다. 그 시작이 IMF 1998년입니다. IMF 때 외화가 없던 한국의 캐릭터 사업들이 해외 캐릭터 살 수가 없으니까 국산 캐릭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마시마로입니다. 국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국산 캐릭터가 헐리우드 캐릭터만큼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뽀로로가 TV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국제 금융 위기가 옵니다. 다시 그때 뽀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유학 캐릭터가 선점하는 시간이 되면서 현재는 거의 6대4로 한국 캐릭터가 캐릭터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한국 캐릭터가 시장에 선점하게 된 이유, 그것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헐리우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거의 안 만듭니다. 이게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아용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으면 사치네라고 있죠. 미국의 가장 큰 로비이스트입니다. 어머니 학부형 해줘. 색깔이 유아에 맞지 않다, 음악이 맞지 않다, 뭐 무기가 나온다, 욕설 많다, 폭력적 이렇게 애니메이션 평을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방영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아용 애니메이션 안 만들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시죠? 평균 한국의 사교육이 시작된 나이가 23개월이랍니다. 23개월 걷지도 못한 애들한테 와서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사교육의 전통이 바로 우리 유아 애니메이션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아 애니메이션 전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시장을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동남아시아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업계가 하고 있고 업계가 한 몸이 돼서 이 젊은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국이 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조국이 도와주시면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많은 집 무시하지 말라. 전국에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40개 학과가 있고요. 매년 2,000명이 졸업하고 평균 300편의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물론 300편의 졸업작품 중에 봐줄 건 100편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300편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만드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작가로 클 수 있는 마이너 시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이저 시장은 펀드가 없어서 못 만들고 그 메이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이너 시장의 젊은이들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작비가 없다는 것. 물론 코카나 문화부에서 열심히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발이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아직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집적이 돼야지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메이저가 돼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거. 연상호 감독이 혼자서 1년 동안 혼자 1인 작업해가지고 사이비 만들고 돼지의 왕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부산에 뜬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마 지금 20대들한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진흥법 자체가 법적 토대 위에서 왜 그러냐면 예산처에서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항상 이 풋노트를 달죠. 뭐에 의한 예산, 법적 몇 조 몇 항에 의한 예산 이렇게 풋노트가 달아야 돈이 나가기 쉽습니다. 또 대형 자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법 자체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거대 양성자본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만화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만화의 예산 지원이 배가 됐고 웹툰도 갑자기 운이 좋았든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2002년도에 북한 평양에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4.16 아동영화 촬영사라고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그 노동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유럽 애니메이션 하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된 건데요. 아마 개성공단에서 그들의 메인 프로덕션과 우리의 프리 프로덕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라며 그런 시간 때문이라도 우리가 진흥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애니메이션, 특히 독립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 명분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꼭 발표하신 우리 이모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디지털 아카이빙 센터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기금에 대한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현실화돼서 정말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절벽 위에서 날개가 만들어져서 포로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띄워줘서 감사하긴 한데 시간이 좀 짧아졌네요. 예, 그럼요.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지원을 하시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장이신 영상 콘텐츠과 임성환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콘텐츠 산업과 임성환 과장입니다. 한 교수님 오늘 특강 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또 주무부처인데 저희 쪽에서 챙겨야 될 말씀들 몇 가지 해주셔서 제가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애니메이션의 위치,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입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간간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적표는 일단 매출액 7천억 원, 업체 수 500여 개, 그리고 종사자 수 약 6천여 명, 그리고 수출은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만 보시면 이 규모가 큰지 작은지 조금 구분이 어려울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그 콘텐츠 산업은 한 11개 장르로 보고 있고 전체 규모가 한 116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천억 원 규모라고 짐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11개 장르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1조 원 정도가 이제 각 평균 정도의 매출액이 될 텐데 우리 애니메이션이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일단 그런 이제 규모로 놓고 보면 그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잘 아시는 장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출판에서부터 이제 게임이나 광고 같은 장르도 들어 있고요, 영화 들어 있고, 캐릭터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과에 와서 보기로는 일단 애니메이션은 물론 앞뒤에 이제 선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1967년에 홍길동전이 극장용으로 방영이 되면서 우리 애니메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으로 놓고 보면 약 50년간 진행이 되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일단 우리 자국산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되었고요. 7천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갖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한 143억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그것도 다른 장르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크냐 작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법률이 없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행정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법률에 의한 행정입니다.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이요. 애니메이션을 위한 이제 독자적인 법률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용할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를 포괄하는 콘텐츠 문화산업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규정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위기 요인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언급이 있었지만은 지금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저희는 거의